요즘 고민 있니? 얼굴이 헬스케졌어. 난 키도 크고 살도 쪄야 되는데 아빠가 내 사료를 직접 만들어 주신대. 근데 잘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야. 에이, 걱정 마. 컴퓨터가 식단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 그걸 알려드리면 돼. 뭐? 컴퓨터가 식단을 만든다고? 그래,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한우 사양 표준 배합비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는 한우에 필요한 영양 수준과 최신 사료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 또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만큼 사료를 만들기 위한 원료 사료 배합 비율을 알려준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쓰는 원료 사료는 물론이고 농식품 부산물도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단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키우고 있는 한우의 성장 단계를 선택하고 사용하고 싶은 원료 사료의 종류를 선택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자동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양소와 에너지 함량을 맞춘 고품질의 식단을 제시해주지. 우와, 영양소는 물론 가격까지 맞춰 식단을 짤 수 있다니 완전 가성비 갑이네. 근데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먼저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메뉴바에서 연구 활동을 클릭한 다음 농가 활용 프로그램에서 한우 사양 표준 프로그램을 클릭해. 그리고 한우 사양 표준 zip 파일을 열어 압축을 풀면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 그 프로그램 파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를 클릭해. 실행을 누르면 몇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답하고 나서 예를 누르면 프로그램 다운이 완료돼. 그리고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뜨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면 짜잔! 사료 배합 프로그램 초기 화면이 나타나지. 우와, 정말 간단하다. 맞아. 여기서 먼저 사용 설명서를 클릭해서 프로그램 활용법이랑 부산물들의 종류와 특성 등에 대해 이해하는 게 좋아. 그리고 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파일 이름을 바꿔서 저장해줘.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너만을 위한 식단을 만들고 나중에 쉽게 다시 찾아보기 위해서야. 오늘은 누렁이 너에게 알려주는 날이니까 누렁이로 저장할게. 자, 그럼 최근 사용자료 파일 이름이 누렁이가 됐지? 이야, 컴퓨터에 내 이름이 생겼어. 오호호호. 그래, 이름을 확인했으면 원료 선택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원료 사료를 더블 클릭해줘. 원료는 크게 농우 사료, 농산 부산물, 조사료 등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 200여 개의 원료 정보가 있고 각각 가격과 원료의 영양 성분이 들어있지. 난 처음 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어. 자세히 설명해 줄래? 우선 많은 원료들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원료를 선택하는 법을 알려줄게. 예를 들어 옥수수를 선택하고 싶으면 옥수수를 목록에서 찾고 이 중 옥수수를 찾아 2번 연속으로 클릭해. 그러면 그 창이 회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지? 파란색으로 바뀐 부분은 배합비 작성에 사용하는 원료 사료라는 뜻이야. 이 방법으로 사용하고 싶은 원료는 더블 클릭을 하면 추가되고 다시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더블 클릭을 하면 회색으로 변하면서 뺄 수 있어. 그렇구나. 간단하네. 그런데 비타민, 소금, 석회석, 중조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왜 파란색이지? 오, 날카로운데 저 첨가제들은 소에게 꼭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라서 미리 프로그램에서 추가해 두었어. 급여량은 성장 단계에 따라서 권장량을 자동으로 제시를 해주지. 아주 편리하지? 원료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런데 난
어떤 원료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 추천해 줄 수 있어? 처음 사료를 만들 때는 아까 알려준 6가지 카테고리에서 적절하게 원료를 선택해야 해. 농후 사료는 옥수수, 단백피, 옥수수 주정박 등이 있고, 조사료는 알팔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볏짚 등이 있어. 그리고 농산부산물은 미강, 깻묵, 맥주박 등이 있지. 농후 사료와 조사료는 꼭 선택해야 할 항목이고, 가격이 저렴한 농산부산물을 주변에서 구할 수 있다면 함께 선택해줘. 조사료와 농후 사료 원료가 함께 선택돼야 하는구나.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부산물이 있으면 사료비를 많이 아낄 수 있겠다. 그런데 물과 배합 사료도 원료 항목에 있네. 사용하는 원료들이 수분이 부족하다면 원료 중 물을 선택해주면 얼마나 물을 넣어줘야 할지도 나와. 너무 건조한 사료는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처음 사료를 만들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배합 사료를 일부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근데 여기 목록에 없는 새로운 원료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 그럴 때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사료명, 가격, 원료 성분 같은 정보를 넣을 수 있어. 이렇게 원료 선택을 다 했으면 배합비 작성 버튼을 누르면 돼. 자, 그럼 배합비 작성을 함께 해보자. 나는 농후 사료 4개, 조사료 3개, 농산부산물 3개를 선택했어. 알겠어. 다음 화면에 가격과 영양소를 조정하세요라고 나오네. 이건 대충 넘기면 되는 건가? 아니야, 누렁아.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농장마다 환경에 따라서 원료 사료 가격이나 수분 함량이 달라질 수도 있어. 반드시 우리 집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해. 특히 부산물이나 곤포, 사일리지는 집집마다 수분 함량이 다를 수 있지. 그리고 부산물도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 제공되는 기본 정보들이 자신의 상황과 다르다면 수정해 주는 게 좋아.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저렴하게 배합비를 짤 수 있거든.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 우리 집에 맞게 어떻게 수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원래 프로그램에 있는 옥수수 후레이크가 킬로그램당 300원인데 우리 집은 330원에 사올 수도 있겠지? 이럴 때는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해서 바꿀 숫자를 입력하면 돼. 가격을 클릭하고 330을 입력해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헤일리지는 수분이 30%로 기본 세팅되어 있는데 우리 집은 수분 40%짜리 헤일리지를 쓰고 있을 수도 있지. 바꾸지 않으면 배합비가 잘못 짜져서 조사료를 덜 먹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수분 부분을 클릭해서 40을 입력해 변경해줘. 이 부분은 귀찮더라도 꼭 확인해야 해. 알겠지? 정말 중요한 정보네. 이러면 다 된 거야? 맞아.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신규 원료를 추가할 경우를 클릭하면 우리가 선택한 원료 사료를 이용해서 배합비가 나와. 이제 거의 다 왔어. 파이팅! 우와, 배합비가 나왔네.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아. 보기 어렵다. 처음에 보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몇 가지 핵심만 알면 쉽게 볼 수 있지. 배합비 화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맨 위에 있는 축군 정보가 보이지? 이건 대상으로 하는 한우의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이야. 여기서 월령, 체중, 일당 증체량은 수정하지 말고 기본 정보값을 사용하도록 해. 수분 함량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고 배합기 용량도 사용하는 기계에 맞게 입력해줘. 그럼 나는
성장 단계를 선택하고 원하는 사료 수분 함량이랑 우리 집 배합기 용량만 입력하면 되는 거구나. 응, 그리고 그 아래에 두 번째로 영양소 정보 부분이 있어. 여기는 성장 단계에 따른 한우의 영양소 요구량을 제시해줘. 영양소 요구량은 최소부터 최대까지 범위가 있는데 짜여진 배합비의 영양소 공급량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프로그램이 계산해주지. 그리고 상태 칸을 보면 빨간색,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지? 빨간색은 최소 기준으로, 파란색은 최대 기준으로 배합비를 작성했다는 뜻인데 참고적인 내용이니까 큰 고민을 안 해도 된단다. 마지막으로 배합비 정보 부분이야. 여기가 바로 원료 사료마다 들어가는 양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 원료마다 두당 급여해야 하는 배합량, 배합기에 들어가는 배치당 킬로그램이 제시되는데 배치는 한 번 배합기를 사용할 때 들어가는 양을 말하는 거야. 이런 양은 최소의 가격으로 영양소 요구량을 만족하는 계산을 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거지. 우와, 짧은 시간에 이 계산을 다 한 거야? 프로그램을 쓰면 확실히 시간이 단축되겠다. 그런데 배함량이 나오는 원료도 있는데 안 나오는 원료도 있네. 응, 여기서 선택되지 않은 원료는 계산 결과 굳이 필요하지 않은 원료로 판단되어 배합비에 넣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리고 오른쪽 위에 내가 작성한 TMR 사료나 발효 사료를 하나의 원료 사료로 이용하는 TMR 발효 등록, 발효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료를 제외하고 배합비를 작성해주는 발효 사료 계산 기능이 있어. 이제 점점 익숙해진다. 그런데 커가면서 영양소 수준이 달라진다는데 여기는 육성기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화면을 보면 성장 단계를 선택할 수 있어. 육성기, 비육 전기, 비육 후기 또는 번식 후 중 원하는 단계를 선택하면 돼. 아하, 이제 알겠다. 자, 그럼 내가 지금 먹을 육성기부터 해볼까? 좋아. 먼저 육성기를 선택하고 축군 정보 칸에 월형, 평균 체중, 일당 증체량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대로 두고 배합기 용량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양을 입력하면 끝. 이제 배합비 계산 버튼을 누르는 거지. 짜잔! 우와, 계산 완료가 나타나면서 초록색 창으로 변했네. 만약에 계산 완료를 눌렀을 때 처음부터 허용 범위 추가가 나온다면 원료 종류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럴 때는 곡물 사료, 단백질 사료, 보충 사료 등을 추가하면서 다시 시도해봐. 알았어. 그런데 만약 프로그램에서 선택해주지 않은 원료를 꼭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해? 배합비 정보 칸에서 수정할 수 있어. 여기에 보면 배합비 제한 칸이 보이지? 원료 사료마다 보통 최소와 최대 값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수정해주면 돼. 네가 만약 배합 사료를 꼭 10%는 사용하고 싶다면 배합 사료의 배합비 최소 제한 칸을 10으로 입력해줘. 그러면 프로그램은 배합 사료를 최소 10% 포함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영양가 있는 사료 배합비를 만들어주지. 오, 최소 10을 입력했더니 정말 10% 배합 사료를 포함하는 배합비가 작성되었어. 최소 옆에 최대라는 칸도 바로 보이지? 어떤 사료를 최대 몇 %까지 먹이고 싶다고 생각되면 최대 칸에 숫자를 입력해주면 돼. 이제 잘 알겠어. 그런데 농장에서 사료 단가에 대해서 물어볼 때 킬로그램당 얼마인지 자주 얘기하잖아. 이렇게 배합비를 계산한 사료는
얼마짜리 사료인 거야? 배합비 정보의 합계 부분이 연두색으로 표시되었지? 여기서 금액이 킬로그램당 사료 가격이야. 우리가 만들 사료는 킬로그램당 원물 기준으로 246원이야. 풍건물이라는 말도 혹시 알고 있니? 풍건물? 바람이랑 관련된 거야? 응, 보통 배합사료 수분이 12% 정도 되거든. 따라서 TMR이 수분 12%일 경우의 가격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수분은 참고할 만한 사항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 수분 60%인 습식 TMR은 1000kg 중에 물이 600kg, 사료는 400kg이고, 수분 20%인 건식 TMR은 전체 사료 1000kg 중에 물이 200kg, 사료는 800kg인 거지. 아, 그럼 수분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서 사료를 구입해야겠네? 딩동댕! 왜 풍건물 가격을 기준으로 사료비를 생각해야 하는지 알겠지? 원물 가격은 수분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풍건물 함량도 참고하는 게 좋아. 이제 확실히 알겠어. 근데 나 맥주박은 한 번에 300kg만 쓸 수 있는데 맥주박 구하기가 힘들더라고. 이럴 때는 아까 알려준 최대 최소를 조정하면 된다는 거지? 정답이야. 그럴 때는 최대를 조절하는 거야. 최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제한을 걸어두는 거지. 맥주박을 한 번에 300kg 쓴다고 했지? 배합비 용량이 3000kg일 때 300kg은 10%니까 최대에 숫자 10을 넣어주고 배합비 계산을 클릭하면 돼. 응, 한번 해볼게. 우와, 된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갔어. 247원이야. 맞아. 최소, 최대를 조절할수록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 프로그램에서 계산해준 배합비를 조정해야 하니까 가격이 조금은 올라가는 거구나. 맞아. 결론적으로 최대, 최소 조정 기능을 사용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사료의 최대, 최소 양을 고려해서 배합비를 짤 수 있어. 만약 가격은 비싸지만 내가 꼭 사용하고 싶은 원료를 활용할 때는 최소를 수정하면 된단다. 그리고 약간의 팁은 보통 원료는 톤백에 담아서 오잖아? 톤백 단위로 조정해서 최소, 최대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알았지? 오,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 자, 이제 육성기 사료 배합비가 완성되었어. 나는 육성기 사료에 가격은 비싸지만 알팔파를 넣고 싶어서 아까 알려준 최소의 7%를 입력해서 이용해 볼게. 육성기 사료 배합비가 완성되었네. 육성기 다음인 비육전기랑 비육 후기에 먹을 사료도 같은 방식으로 짜면 되겠지? 응, 다음 단계 배합비를 짜고 싶을 때는 윗부분에서 선택하면 돼. 3단계 개월을 선택하고 비육전기를 짜봐. 이제 혼자 해볼게. 짹짹아, 비육 후기 배합비를 계산하고 있는데 요석증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내 공급량을 칼슘보다 낮게 조정하세요라는 문구가 나와. 이건 뭐야? 요석증은 자가 사료를 제조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질병 중에 하나야.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특히 칼슘과 인의 비율이 맞지 않을 때 생기거든. 해결 방법은 영양소 정보에서 칼슘의 최소 요구량을 150%로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어. 잠깐만 직접 해볼게. 오, 알려준 대로 하니까 경고 문구가 사라졌어. 잘했어. 특히 미강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 함량이 미각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분석을 해보는 게 좋아. 드디어 완성이다. 우와, 진짜 똑똑한 프로그램이다. 그래, 맞아. 완성된 배합비는 종합보고서를 클릭하고 그걸 인쇄에 사용하면 돼. 이제 영양만점 식단 만들기 완성!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혹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 원료 사료와 완성된 TMR 사료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품질 관리도 중요해. 그리고 아까 말한 추구용 비타민, 석회석, 소금, 중조를 넣는 것도 잊지 마. 잭잭아, 고마워. 열심히 배웠더니 배고프다. 이제 빨리 가서 아빠한테 사료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고생했어. 자가 TMR 사료로 맛있게 밥 먹으렴. 자가 TMR은 사료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지만 그만큼 농장주의 공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 배합비를 작성하시면 전문가나 주변 농가들의 검토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더 좋은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